최고의 빙수는 역시 이재명 대표의 무죄 소식 가장 클 것 같아요. 무죄 예상하셨어요? 아니요, 못했습니다. 대부분 유죄 날 거라고 생각했었죠. 이유가 뭐예요? 뭐 1심에서 난 결과가 네. 뭐 그대로 반영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한 게 전체적인 생각 아니었나요? 1심에서 굉장히 중형이 내리졌으니까요. 그런데 뭐 그렇게 중형을 때리는 경우에 2심에서 그렇게 뒤집어지기 돌아서는 경우는 어렵다. 별로 없다 그러더라고요. 그다음에 이제 또 법원에서 검찰에게 공소장을 좀 변경해달라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그 법 전문가들이 얘기하기를 그렇게 공소장을 변경해달라고 하면 네. 대체적으로 긍정적인 것보다는 네. 피의자에게 부정적인 상황이 많이 발생한다 이렇게 얘기를 그래요? 하더라고요. 오. 네, 그래서 뭐 유죄가 날 가능성이 높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죠. 근데 1심, 2심 그 이게 참 다른 뭐 유죄 무죄가 정말 하늘 땅 차이인데 한번 그 볼까요? 뭐가 바뀌었는지 한번 띄워볼까요? 한번 하나만 사진만 얘기할까요? 백현도까지 얘기하지 말고 국민의힘이 마치 골프를 친 것처럼 사진을 그 공개했던데 조작이었다. 판결은 함께 골프를 쳤고 기억을 환기할 기회와 시간이 분명히 있었는데 불구하고 이제 거짓말했다고 유죄 근거를 내린 거잖아요. 네, 허위사실 공표에서 그렇다고 네. 본 거죠. 근데 2심에서는 뭐 원본 사진이 이제 10명이 한꺼번에 찍었는데 그것이 이제 골프를 쳤다는 뒷받침 자료도 볼 수도 없고 10명을 전체를 보여준 게 아니라 일부만 떼어서 뭐 4명만 보여줬다 이러면 사실은 그 저널리즘 입장에서도 그건 조작이거든요. 그러니까 조작이란 원본을 말 보여- 자체에서 되게 많이 뭐랄까 많은 사람들이 되게 좀 헛갈려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아니 확대한 거가 조작이라 그러냐. 아 근데 이렇게 전체를 말한다는 보여주지 거예요? 않고 네. 일부만 네. 보여준다. 만약에 전체를 보여주면서 그 일부를 확대했으면 상관없어요. 근데 전체를 보여주는 게 아니라 전체가 있는 10명을 보여주지 않고 4명만 딱 만약에 잘라가지고 그것만 보여준다. 그러면 조작이라고 볼 수 있죠. 만약에 우리가 뭐 태풍 사진을 써야 되는데 태풍 오는 사진을 써야 되는데 만약에 그 현장 사진을 뭐 확보하지 못했다. 그러면 다른 사진을 쓸 때는 반드시 이 사진은 뭐 몇 년도에 어디에서 왔던 태풍 사진을 쓰는 겁니다라고 반드시 알려주듯이 저희가 그 스트레이트 보도 사진을 쓰는 그 어떤 원칙들이 있는데 만약에 정말 저렇게 선거법에 걸릴 만큼 중요한 그 사진을 사용한다면 뭐 원본을 사용해서 제시해야 되는 거겠죠. 방금 말했던 이제 이런 내용 자체가 사실 많이 언론사에서 나올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게 없으면 뭐 클로즈업 어때서 권성동 그 원내대표도 보면 이제 결국 클로즈업한 사진을 이제 앞으로 확대하지 마세요라고 이렇게 표현할 정도로 마치 이게 어때서 그런 취지지 무슨 이게 조작이냐라고. 그러니까 오해 소지가 발생할 수 있잖아요. 네네. 맥락이 사라지면. 네네. 근데 저희 그 언론에서는 맥락이 있는 상황이 아니면 진실에 접근할 수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볼 때는 잘라가지고 네. 특정하게 어떤 부분만 클로즈업해서 보여주면 이 사람들하고 굉장히 친한 것처럼 보일 수 있고 그러면 이게 단체 사진이라는 그 전체 맥락은 소거되는 거죠. 사라지는 거잖아요. 그러면 단체 사진이라는 건 어차피 우리가 뭐 어떤 행사를 기념해서 찍는 거지 나의 친소를 보여주는 건 아닌데 네. 그걸 클로즈업해서 하면 나의 친소를 보여주는 것처럼 될 수가 있죠. 뭐 이를테면은 제가 동기 여행 갔단 말이에요. 네. 남녀 섞여가지고 가서 사진을 찍었어요. 내 옆에 우연찮게 여자가 있었어. 근데 누군가가 딱 나하고 둘만 딱 클로즈업 해가지고 보내 우리 와이프한테. 이건 뭐예요? 조작이죠. 조작이죠. 그 그러니까 사람 아무리 있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제 말씀은 이제 그랬을 때 너 얘랑 봤어 안 봤어? 아 봤지. 라고 할 때 이건 맥락이 달라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하고 같이 있으면서 그 여성분이 내 옆에 서 있는 거가 보여지면 이 만약에 이제 그런 가정 속에서 부인이 오해할 일이 없죠. 이게 단체 사진이구나 이렇게 했는데 그렇죠. 다 그 주변은 소거되고 여자와 우리 김 PD만 둘이 같이 나란히 서서 전 이거 놀란 게 1심 판결 다음에 반응들이 이를테면 저 같은 경우는 그냥 저 생각할 때는 저 정도면은 무죄 나올 수도 있다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문제는 근데 그 제 어떤 사람들은 거의 땅을 치면서 정의가 망했다 뭐 반응하는데 저는 이게 너무나 이게 그러니까 저 정도 발언이 과연 정의가 망했다고 저게 무슨 거짓말 크게 한 것 같이 근데 얘기하는데 원래는 1심 때 저게 무죄가 나올 거라고 그랬었는데 그게 네. 유죄가 나온 거예요. 사실은. 오히려 반대였잖아요. 그러니까 네, 저쪽이 그때 1심에서 저거는 무죄가 나올 거다 이렇게 생각을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의외로 그때 유죄가 나왔었던 것이고 그런 걸 보면 이번에는 뭐 원래
처음에 1심 했을 때 무죄가 나올 거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이제 반영이 됐다고 볼 수도 있겠죠. 그 백현동 잠깐 볼까요? 국토부가 직무유기 등으로 문제 문제 삼겠다고 협박해 용도 변경을 해준 것이다. 이런 말을 했고 네. 그래서 유죄가 된 이유는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이 스스로 결정한 것이다. 한 건데 협박 같은 게 없었는데 네. 있다고 거짓말 한 거라고 했고 근데 무죄 의혹을 보니까 과장된 표현이라고 볼 수 있고 이거를 허위 사실 공포라고 보기는 어렵다. 어렵다. 이렇게 얘기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국토부가 요구가 있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어떤 얘기가 2심 판결문 관련된 것을 이제 보내드리긴 했는데 실제로 국토부에서 공문도 왔고 여러 번에 있었어요. 요청이 있었던 건 맞았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이제 뭐- 그거를 한두 번이 아니었더라고요. 네. 예. 이제 그거를 이제 압박으로 심하게 받아들일 수 있죠. 왜냐하면 중앙 정부에서 그렇죠. 지방 정부 그것도 기초 단체장이잖아요. 광역 단체장도 아니고 226개나 있는 그런 이제 기초 단체장에다가 이런 문서를 중앙 정부가 보내면 실제로는 좀 압박이라고 느낄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저게 참 근데 이제 저기, 과도하게 그거를 리액션을 한 거냐, 뭐 과장된 거냐 아니냐 이런 네. 거는 좀 뭐 아니, 논의해볼 만한 제가 대목이 있는 정말 거죠. 이해가 안 되는 게 1심 같은 경우는 그 국토부가 협박을 했다가 거짓말이라면은 근데 그 이재명 대표가 뭐 협박을 느낄 수도 있는 거고 근데 협박이라는 게 이를테면 뭐 증거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 주관적이죠. 그러니까 제가 이해가 안 됐게 1심 판결을 다 읽었었을 때 저걸 가지고 어떻게 저럴 수가 있지? 사실 미디어 윤리나 뭐 기타 등등 그 명예훼손 관련된 거나 이런 법들도 자주 읽어보는 편인데 저 같은 경우도 그래서 좀 이해가 안 됐어요. 저렇게까지 하면 문구 다시 봤고요. 그다음에 그 영상도 다시 봤어요. 앞뒤 맥락도 보려고 일부러 원소스를 위에 거 있었던 김문기 관련된 발언도 앞뒤 맥락 영상 다 봤고요. 뒤에 것도 다 봤거든요. 솔직히 저는 또 이해가 안 됐어요. 네. 근데 판결문에 나오는 걸 보면 그런 구절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문제가 결국은 그 공공기관이 하나 나가면서 그 부지를 파는 문제인데 안 사가니까 용도 변경을 해야 된단 말입니다. 네. 국토부 쪽에서 국토부 장관이 결정해서 부지를 파는 경우에 용도 변경을 해야 되는데 그것을 국토부가 결정을 했는데 지자체가 어기는 경우에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실제로 했거든요. 네. 근데 그거를 지자체 측에서 본다면은 협박이라는 표현을 쓸 수가 있죠. 이제 뭐 압박 정도로 썼으면 더 좋았겠지만, 네, 더 좋았겠지만 네. 그러니까 좀 압박을 과- 받았다.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그 저기 판결이 잘돼 과장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가 뭐 이렇게 조금 어떤 상황을 조금 극적으로 보이게 드라마틱하게 보이기 위해서 좀 표현을 강하게 쓰기도 하잖아요. 그렇죠. 게다가 또 그야말로 그렇게 성격이 순한 양반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뭐 좀 센 말을 쓸 수가 있죠. 그 보시면은 백현동 건 그러니까 제이씨는 공공기관 종전 부지 용도 지역 변경과 관련해서 장기간에 걸쳐 다각도로 압박을 받는 상황이 이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그리고 성명 발언은 그러한 상황에 대한 발언이다. 그러니까 이제 직무유기를 문제 삼겠다는 이 협박이 그 당시 성남시가 국토부로부터 받은 상당한 강도의 압박을 과장해서 표현했다고 볼 수는 있으나 이를 허위 사실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하면서 쭉 적어놨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관련된 자료들을 좀 같이 원본을 올려드려야지 이게 그냥 단순히 저희가 뭐 그 뇌피셜로 이야기한 게 아니다라는 걸 좀 알려드리지 않을까 싶어서요. 아니 근데 참 그런 게 아니 검찰이 지금 몇 년을 파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저기 그 돌아가신 양반하고 알든 모르든 뭔 관계가 있었으면은 뭐 통화 내역이든지 뭔 조사를 해가지고 이런 관계가 있었다는 걸 밝혀야 되는 건데 지금 몇 년 동안 해서 한 게 지금 나 걔 몰랐다 그 사람 몰랐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게 뭐 사진을 조작했다 안 했다 이 국어 공부 시키는 거는 이건 검찰이 월급 루팡도 아니고 말이죠. 아니 그 뭐 한 거예요 지금까지? 그러니까 관계 있으면 받아 먹었으면 그걸 밝혀내든지. 나 걔 몰라요. 너 알잖아. 라는 증거를 들이밀어야 뭐 되는데. 우리 통화 조회 기록 같은 거 하거나 뭐 또 메시지를 얼마나 많이 자주 네. 보냈느니 뭐 몇 년에 걸쳐서 몇 획동을 보냈는지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데리고 오면 그렇죠. 쉽게 해결이 될 수 있었을 그럼- 텐데. 그러니까 그런 거 갖다가 이걸 이런 혐의로 어쨌건 유력 정치인이고 차기 대통령 후보로 거론되는 사람을 10년 동안 올가맬 수 있는 그런 상황 맞는다면은 아니 이건 제가 생각할 때 이건 정말로 검찰과 사법이 그냥 간택하는 정치인을 간택하는 그런 상황이 될 것 같아요. 아니, 그러니까 모든 말을 검토하고 그냥 딱 하면은
근데 우리나라 공직선거법이 굉장히 까탈스러워요. 그렇다고 그래서, 들었어요. 네, 허위사실 공포 같은 경우에는 정치 후보자들에게 너무 말할 기회를 제대로 못 주는 정도로 강하게 억압하고 있다 이렇게 언론학에서는 저희가 많이 주장하거든요. 네. 그 뭐 명예훼손 뭐 이런 것도 있고 맞습니다. 가짜에 대한 그 엄격한 기준들이 있기 때문에 아무튼 뭐 검찰에서 다시 이거를 항고해서 대법원에서 또 판단을 받아본다고 하니까 윤석열 대통령 나올 때는 번개같이 그 항고를 포기하더니 이제는 즉시 당일날 항고를 포기하더니 당일날 상항소 대법원 선고하겠다고 나오는 거 보면 참 언젠가 박한선 선생님이 그런 말 한 적이 있습니다. 재판정에서 어떤 그 당시에 이제 80년대 재판정에서 검사가 논고를 막 하는데 한 어머니가 그런 욕을 했대요. 죽을 때까지 검사나 해라. 그런 욕을 했대요. 근데 그게 참 본인들께 심한 욕이셨다고 얘기를 하는 쓴 글이 있는데 요즘은 정말 그 공감이 갑니다. 정말 죽을 때까지 검사나 해라라고 얘기하고 싶을 만큼 원래 검사는 정열스러워요. 정의의 심볼인데 좀 안타깝네요.